오늘 대담한 대담은요, 기존의 대담한 대담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한번 저희가 중요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화문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심이죠. 광화문이 최근 복원을 마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막상 복원 과정에서부터 이 현판식 하는 데까지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왜 이거를 이 시간에 다뤄줘야 되는지, 왜 다른 데서는 안 다루는지, 이런 걸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님은 해문 스님으로 원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예,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건 이제 제가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문화재라는 것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제자리 찾기에 방점을 찍자. 근데 이 제자리 찾기라는 건 꼭 이제 불교, 네. 금강경이랑 경전에 나오는 환지본처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바꾼 것인데요. 그러니까 불교의 현대화 운동이다. 불교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제자리 찾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는 그런 것이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화재라는 것, 문화재는 꼭 보물이니까 보물의 제자리 찾기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보물이라는 것이 다른 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을 찾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자,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들 지금 뭐 전란을 겪으면서 여기저기 유실도 되고 네. 절취도 당하고 네. 뭐 버리기도 하고 네. 이랬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조차도 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 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 왜곡된 것은 이제 뭐 어떤 관리 소홀에 의해서 왜곡된 걸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뒤틀린 혹은 잘못된 의미가 가탁되어진 그런 문화재들의 그 허울을 벗기고 본 모습을 이렇게 직시하자, 네.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그러면은 뭐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이제 서울시 등록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네. 단체예요. 네. 그러면은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활동하세요? 돈은 뭐 제가 알아서 조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되시면 한번 후원을 한번. 근데 저 후원에 대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후원을 받으면요 후원자들의 입금이 좀 작용하는데,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후원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후원자들의 의중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제가 알아서 조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마음껏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네.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도 출연하고 출연료 이런 거? 출연료도 받고 책도 써가지고 또 네, 인터뷰 네, 받고.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책을 삽시다.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 이 방송을 계속 자주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우리 스님 너무 재밌으시네. 좋습니다. 자급자족 하신다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새 현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를 쓰인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네.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왜 갑자기 흰 바탕에 검정 글씨를 없애고 이 네. 황금 색깔로 바꿨어요? 황금 색깔인 게 더 비싸고 좋은가요? 아니, 이게 이 광화문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광화문이라는 설명해 것이요. 네. 그냥 어떤 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통성, 국가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현판이 다시 달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나라의 간판을 다시 다른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는 게 저도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먼저 이 광화문 현판을 왜 바꾸게 됐느냐? 네. 결정적인 이유는 문화재청이 복원을 오류로 고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고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 전에 사실 그 중에서 하얀 색깔의 검정 글씨를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했다. 예, 그렇죠. 이 광화문 현재 광화문 연판의 뭐 내력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 광화문 연판 광화문이 다시 만들어진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그러니까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광화문이 경복궁의 축과 총독부의 축이 엇갈린 곳에 네. 있어서 잘못 그 복원되었기 때문에 그 광화문을 헐고 다시 광화문을 짓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세웁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광화문의 복원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것을 이제 2010년에 와서 준공되면서 그 현재 흰 바탕에 검은색 한자로 쓴 광화문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제 광화문 현판 잘 복원됐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 아니 이름이 광화문인데 네. 글자가 과연 검은색이 맞느냐라는 제가 의문을 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야 되는데. 밝을 광자니까 빛이 나야 되는데. 예. 왜 저걸 검정색으로 해놨을까?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광화문은 네. 검은 바탕에 흰 글씨였어요. 그러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이제 빛이 그때 나네. 빛이 나는데 근데 그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걸었던 광화문은 흰 바탕에 검은 네.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게 빛이 나야 되는데 왜 이게 도대체 검은 글자냐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제가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뭐 제가 문화재청에서 엄청 혼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다 했는데 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네. 네. 1888년에 외국 선교사가 찍은 현판 사진을 제가 2년 6개월에 추적 그때 찾아냈습니다. 와. 그래서 그 현판 사진에 보면 광화문 현판의 바탕색이 명확하게 검은색이라는 게 사진으로 입증됐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거 혹시 조작된 거면 어떡하냐. 네. 근데 이제 정밀 과학적인 조사했더니 조작하려면 뭐 몇 억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작 그렇죠. 아니라는 결론이 네.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에서 말하고 문화재청이 보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 때문에 현판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노무현 대통령은요, 2005년 8월 15일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제를 통해서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었고요. 요때 특히 말한 게 역사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으로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광화문 현판, 이 네. 광화문에 대한 이제 복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네. 그거를 문화재청이 멍청하게 잘못해가지고 그거 진짜 멍청한 거지. 아니, 제가 찾아도 찾아지는 걸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광화문 현판의 그 바탕색 검증 오류는 흑백이 전도된 사회다. 그렇죠. 밝은 것과 흰 것을 뒤집어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나라의 간판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저희가 이거 문제 제기하기 전에도 이 광화문 현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광화문 현판 논란이 시작된 게 그 앞에 게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쓰신 현판이 1968년부터 40년간 걸려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간판이 내려지는 게 광화문 현판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사회적 혼란과 네. 지나간 역사의 과오를 극복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그 합니다. 말이 그 뜻이었군요. 예, 뭐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네, 근데 네. 그 현판을 내리고 다시 하는 이 중대한 과정에서 그 현판 바탕색 고증은 뭐 너무 잘못한 거고, 그 전에도 이걸 잘 만들어서 걸었는데 2010년도에 제 기억이 2010년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걸었는데 네. 그때 광화문 현판 걸렸던 광화문 현판이 불과 3개월 만에 예? 금이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금이 갔냐?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2010년 8월 15일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이니까 이날 광복절에 걸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좀 급하게 서둘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나무를 충분히 건조해서 광화문 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덜 건조된 상태에서 그냥 서두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덜 건조된 상태에서 했다가 8월 15일 날은 좋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겨울이 되니까 이제 나무가 추우니까 좀 쪼그라들었겠죠. 그러니까 햇빛이면 광자에 또 이 현판이 금이 가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바탕색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네. 맞아가지고 이제 네. 내려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광화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게 네. 되면 1893년 9월 이전에 촬영된 네, 네, 사진으로 네. 조선시대 군복 차림의 수문장들이 사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여기 아마 1893년에 찍은 사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네, 한판이란 말이에요. 저 군인들이 중요한데요. 저 군인들은 구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구군복. 네, 구군복. 네, 구군복은 그 고종이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이모군란을 전후해서 구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전에 찍혔던 사진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연도를 말씀. 추정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래서 예, 중요한.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저 때 보니까 이 2005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광화문 현판하고 다르더라.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네. 내가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보여주마.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네. 보여줬는데 문화재청이 처음에 2014년도에는 무슨 소리야? 네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네. 내가 잘하지.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 회의를 열었는데 10명 나왔는데 9명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근데 한 명은 괜찮네요. 그 한 명이 저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비난 중에 하나가, 광화문 현판은 임금이 거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색 글자가 아니라는 유명한 학자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래. 임금님이 금인데 그 글씨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안 아니, 된다는 그분 거예요? 주장이 그래서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금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했더니 저 글자와 바탕색 사이의 흠을 뭐 마이크로 뭐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거는 그걸 이거는 분석하실 때. 바탕색이 검은색이 확실하다. 네네네. 그래서 9명에게 제가 공박당해서 마지막 결론이 광화문 현판은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 논의는 다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소위 깨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그게 분해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추적해서 저 사진을 찾는 바람에 문화재청 그때부터 소위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져서 오늘 이제 현판을 다시 갈게 아니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많고 내노라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 해무 스님이 그렇게 쉽게 찾는 거를 게다가 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유명한 데죠.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금방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나태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태한 거죠. 게으르고.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 검은색 바탕이었는데 네. 그걸 흰 바탕으로 바꿀 때 네. 이걸 생각 없이 그렇죠. 자기들이 해놓고 그 잘못된 결정을 뒤집기 싫어가지고 계속 우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현판을 새로 단 것은 일단 문화재청 자체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사과해야죠. 되는 예. 것이고 자신들의 과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오를 사과하지 않고 그걸 요번에 광화문 현판 달면서 월대 복원 행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다시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화재청은 처음에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왜 엉태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잘난 척하냐 이렇게 혼을 내주다가 2014년도에 광화문 현판 흰바탕에 검정 글씨가 맞다는 걸 주장을 계속했던 것을 2018년도 1월 30일에는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다시 되겠다. 만들었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현판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는 뭐 균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들이 보기에 민망스럽다, 부끄럽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친필로 현판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거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언제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고 언제 잘못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화면 보면은요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서 이 흰색 바탕, 저기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쓰잖아요. 네.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거잖아요. 네, 직접 썼죠. 네, 이때만 해도 괜찮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나마. 이 광화문 현판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광화문이 네. 조선이 일본에 강점 당하자마자 데라우치가 광화문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 동쪽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 학자가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광화문을 위해서 울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그 한 나라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데라우치가 한 발 양보해서 총독부가 광화문을 동쪽으로 이전했는데 53년도에 비행기 폭격으로 파괴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도에 이 광화문 복원은 조선 네. 총독부를 가리는 의미도 있고 조선 독립의 역사, 우리나라 독립의 기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68년도에
복원하면서 이제 친필로 네.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썼는데 지금 이 말씀 끝은 53년도에 폭격 맞아서 광화문 연판 없어졌으면 68년도에 만들어서 그 광화문 연판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검은 바탕에 당연히 흰 바탕, 흰 글씨로 썼을 것인데 네네. 이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걸면서 그 문화재청의 오류로 이제 잘못 흑백이 전도돼서 복원됐다는 책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책임 누굽니까? 추궁해야죠. 그 사람 누굽니까? 내려오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했어요. 네, 그 관련자들을 전부 다 제가 색출하기 위해서. 혼내줘야죠. 예, 근데 개인 정보라고 해서 다 X자로 표기해가지고 에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문화재청장에 분명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네. 이 문화재청의 입장도 이해되는 것이 광화문 연판은 역대 4번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첫째,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 때문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데라우찌가 뗐고, 굴욕의 역사는. 예, 세 번째는 6.25 때 뗐고, 네 번째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독부 측에 잘못 건립된 광화문을 다시 만들면서 떨어졌고, 이게 4번 떨어졌고, 요번에 다섯 번째 떨어졌는데, 요 5번째는 오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 현판이라는 게 국가의 중대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연판을 다시 다룰 때는 새 시대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8.15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68년 8월 15일 날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대동하시고 와서 직접 현판 제막식 하셨고. 사실 그래야 돼요. 그 네. 8.15의 의미가 바로 그게 광복이잖아요. 광복. 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동하시고 2010년 8월 15일 날 광화문 현판 제막식을 직접 하시고 연설하셨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단 근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8월 그러면 15일이어야지 돼요. 왜냐면 네. 광화문은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독립 광복이고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나라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8월 15일 날 안 하고 10월 15일 날 하셨어요. 왜요? 왜 10월 15일 날 했냐? 뭐 날씨가 좋아서 한 겁니까? 예? 이거는 문화재청이 이 사건의 핵심을 광화문 현판에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광화문 현판을 잘못 복원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거를 다른 월대 복원 사건이란 문화재 복원 사건에 끼워서 광화문 현판식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광화문 연판 제막식이라고 인식 못하고 월대 복원 사건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발생했을 월대 거라고. 복원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네.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의 보도 자료가 원래 광화문 연판 제막식은 문화재청이 보도 자료 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낼 문제인데 문화재청이 그 보도 자료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월대를 복원하겠다. 광화문 현판을 공개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광화문 현판의 제막식이라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이제 김동준님께서는 내년에 또 딴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하셨지만 그거는 농담이고, 자, 광화문 월대를 하면서 월대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이제 같이 현판식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월대가 뭡니까? 월대는 광화문 앞에 이렇게 뭐 무대처럼 돌로 만든 건데 이 월대도 문제가 있어요. 이 월대가 뭐냐면은 이 월대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경복궁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예조 판서가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맨 땅에서 중국 사신을 맞는 것이 좀 누추하니까 월대를 세웁시다라고 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 대를 만들자고 그냥 세종이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그 월대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이 월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원군이 그 경복궁 중건하면서 월대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월대는 무슨 문화재청 설명처럼 왕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고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 첫 번째 만든 이유예요. 원래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경복궁 중건 당시에 초기에는 없었고 세종의 명 때문에.
흥선대원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월대를 지금 복원하는 것이 광화문 복원의 핵심이라고 문화재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의 소통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네. 중국 사지 4대 예를 4대 예를 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니 그 월대를 만들기 위해서 2023년에 대한민국에 광화문 도로를 굽혀가지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그 월대를 굳이 복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의문이고 그 월대 복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광화문 현판 행사를 끼워서 광화문 현판 고증의 오류를 그 월대 복원 행사에 묻히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더 큰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잠깐만요.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이 광화문을 훼손하기 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일본이 짓밟은 왕의 길이었다. 월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걸 복원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근데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거지. 아니, 조선시대 국왕은 그 왕궁밖에 나온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국왕은 백성과 소통하지 않아요. 무슨 소통의 광장이 광화문에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국왕이 무슨 여기가 무슨 런던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아니,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지금 소통 안 하잖아요. 우리랑. 난 조선시대 월대에서 그 조선시대 주상전하께서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거기가 무슨 소통의 장입니까? 반역 죄인들을 잡아다 목을 잘라서 효수하던 곳일 수는 있어도 무슨 백성과 거기서 뭐 의견을 청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연합뉴스에서 네. 이번에 10월 15일 날 이제 기사 낸 거. 물론 이제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보고 썼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과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백성과 만나던 역사의 길이 열리고 광화문을 나타내는 현판도 검정 바탕에 금빛 글자로 다시 태어난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백성과 임금은 만난 적이 없군요. 만난 적이 없죠. 지금 거의 뭐 만민공동에 한 것도 아니고 주로 그 광화문 밖에 나오시는 것은 그 광화문 그 물은 주상전하만 쓰시는 길인데 거기서 나오셔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예를 한다든지 그 정도지. 우리 드라마가 우리 국민들이 사극을 역사를 사극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드라마 보면 맨날 왕이 미보고 차림으로 몰래 남몰래 이렇게 나가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다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중대한 문제가 그런 거 하나 봐요. 그런 역사 거. 의식의 문제인데 광화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광화문은 식민지 압박에 최고 복려는 조선 총독부의 압제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그렇죠. 해방된 민족이 그렇죠. 그 총독부를 무너뜨리고 그 앞에 세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문화재청이 인식하는 광화문은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 정도전이 만들고 흥선대원군이 만든 광화문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역사 인식의 차이가 월대 복원이 광화문 현판보다 앞에 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가 벌어졌다. 월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현판식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간판이니까. 현판식을 월대이 개방 여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아예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는 게 더 나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날짜도 8.15가 아니고 그 월대 복원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날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일정도 없으셨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때 핑크 페스티벌인가 거기 가셔서 하셨는데 그 외에 특별한 일정이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던 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입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 외국 가셨을 때 몰래 아들이 문패 바꾼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진짜요? 아니 가장이 있을 때 문패를 바꿔야지. 집주인 없는데 누가 마음대로 문패를 바꿉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최영천 문화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세 분이 있었는데 과거 봉건 시대를 보면 주상전하 안 계신데 한성판윤하고 예조참판하고 조달 청장이 와가지고 그 바꾸면 광화문 현판 바꿔지는 겁니까? 그들의 실세네요 보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네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광화문 현판 대통령이 없다는 건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든지 거기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든지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출직으로 대통령 되신 분인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보고상의 오류, 대통령실의 역사인식의 부재 뭐 등등이 겹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매우 안타깝게 한 번만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대는 궁궐, 종묘 등 중요한 건물에 설치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넓은 단위나 계단을 활용해 건물의 위험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했다. 왕실의 주요 의례나 만남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무대 기능을 하기도 했는데 길고 넓은 대 양쪽에 난간석, 즉 건축물을 울타리처럼 두르는 석조물을 그 난간석을 둔 광화문 월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금과 백성이 만나 소통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것으로 전한다. 이제 이게 바로 연합뉴스에서 문화재청에 이걸 받아가지고 낸 기사인데 여기도 좀 오류가 있다. 이제 이게. 네, 근데 광화문의 월대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존속한 기관이 1868년부터 고종이 아관파 을미사변이 있어서 1895년까지 약 20몇 년밖에 안 돼요. 광화문에 그렇죠. 월대 있었던 게다가 기간이. 국민 백성과 대통령, 백성과 왕이 소통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이 광화문을 훼손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거죠. 잘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네. 광화문은 조선시대 경복궁을 복원하는 게 광화문 경복궁 중건의 그게 길이 아니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를 몰아내면서 광화문 복원되는 게 그게 그렇죠. 노무현 그게 대통령이 핵심이죠. 말했던 네. 그 광복 60전에 말했던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가라. 총독부가 예, 그렇죠. 가라. 예, 우리가 주체적으로 예. 이 광복된 기념물을 우리가 알아서 세우겠다. 예. 우리의 얼굴을 다시 봐라. 예. 이거였는데 근데 그 조선시대 경복궁 광화문을 만들려고 그걸 하니까 복원하는 길이 게 지금 점점 삐뚤어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길을 복원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월대 한번 가보죠. 그 앞에 교통체증과 U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진짜. 광화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광장이라는 건 영어로 스퀘어. 권력이 만드는 사각의 공간이고 그 스퀘어라는 공간 안에서 정치 권력이 진짜 사람들과 만나서 네. 소통하는 공장인데 그 광화문 광장은 스퀘어가 아닙니다. 지금 좋아요. 삐뚤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되면 새 현판식이 더 중요해요. 월대보다도. 근데 예. 왜 우리 대통령 참석 안 했고 왜 오밤중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인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인식의 부재는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 현판을 대통령이 옮기는 그 한 커트 인증샷 이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천추의 오류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더 문제는 저 광화문 현판 자체도 네. 왜 우리가 혼인신고서나 등기부 내려가면 네. 당사자가 가서 직접 도장 찍어서 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얼굴이라는 중요한 국가원수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광화문 현판 자체도 분명히 인증샷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인증샷이 생각하고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불길한 영화입니다. 저 현판 정말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광화문 현판은 역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 현판이 올라갔다는 건 빛광자, 화할화자, 광화문이라는 것처럼 새 시대를 연다는 뜻이 있는데 그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주체 그 누구냐? 새 시대를 대통령이 안 열고 거기 유인천 거기 나한테 장관이나 유인천 장관이나 오세훈 그리고 거기에는 시장이 문화재청장이 낄 일이 아니에요. 광화문 현판을 걸 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유인천 장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대권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에 갔더니 왜 갔을까? 일본에 간 거네. 오세훈 시장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너무 좋아해서 왜 갔겠대요. 역대 대통령과 모든 사람이 이 광화문을 다시 만들거나 정비해야 제왕의 길이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대권에 꾸미시기 때문에 가셨겠죠. 근데 막상 진짜 현직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혹시- 광화문 현판에도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님께 누군가 조언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지 마라. 글쎄, 오히려 가라고 조언을 했지. 가지 말라고 조언한 사람은 없었을 거고. 저는 철저히 문화재청의 보고상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재청이 꽁수로 광화문 현판을 본인의 오류에 의해서 다시 교체된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월대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8.15에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8.15 했으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하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한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할지도 모르는 국가 상징,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를 열어야 될 그 시점에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건 좀 아쉽게 이게 생각합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테스 형님께서 해문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주춧돌 같은 분이시군요. 이러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환수 혹은 보건사업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계속하고 있죠. 예. 네. 자, 앞으로도 또 해야 될 게 많습니까? 예, 저 지금 최근에 미국 그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제가 20년째 찾고 있는 부처님, 지공스님, 나홍스님이라는 역대 고승들과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보스턴 미술관 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중대한 협상의 전기를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야, 있다고 대단하신데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스님 영어도 잘하시나 봐요. 영어 잘 못합니다. 통역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거 날아가야 되는 일을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참 제가 그냥 괜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좀 나라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해문스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